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가장 오래 남아있는 냄새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많은 것을 잊습니다. 말도 잊고, 얼굴도 잊고,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조차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달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냄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냄새는 10년을 건너뛰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붙잡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한순간에 우리를 과거 한복판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분은 갓 내린 커피 향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빵집에서 풍겨 나오던 따뜻한 빵 냄새를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요. 혹은 한때 가슴을 설레게 했던 누군가의 향수 냄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냄새는 각자의 인생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올해 65, 삶의 쓴맛도, 단맛도, 어지간한 것은 다 겪어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이름들은 점점 헷갈리고 분명 중요했던 날들조차 가끔은 달력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단 하나의 감각만은 아직도 제 안에서 조금도 늙지 않은 채 살아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그 냄새는 솜저고리와 연탄불이 뒤섞인 냄새이고 따뜻한 흙과 된장찌개가 섞인 냄새이며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숨겨주던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엄마 냄새입니다. 이상하지요?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향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냄새 하나만 이토록 오래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저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늙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냄새 앞에 서기만 하면 저는 순식간에 옷깃을 움켜쥐고 울먹이던 어린애로 돌아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 설명이 없어도 그 냄새는 말합니다. 괜찮다. 여긴 안전하다. 내가 있다. 세상 모든 향이 사라진다 해도 이 냄새만큼은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늙은 어린애의 기억 속으로 어머니의 품 안으로 조용히 초대받으셨습니다. 사실 엄마 냄새라는 것은 단 하나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냄새는 늘 같았던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절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연탄불에 데워진 솜저고리 냄새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내고 아이의 등을 감싸 안던 따뜻함의 냄새였습니다. 여름이면 땀과 햇볕, 그리고 흙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바치를 마치고 돌아와도 엄마는 늘 먼저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는 피곤함보다 살아있음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집이라는 공간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배고프지? 라는 말보다 먼저 괜찮다 라는 말보다 더 먼저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말로 우리를 키운 게 아니었습니다. 냄새로 키웠습니다. 아플 때는 약 냄새보다 먼저 엄마 냄새가 났고 무서울 때는 어둠보다 먼저 엄마 냄새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냄새는 훈계도 아니었고 가르침도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가장 정확한 언어였습니다. 여기 있어. 도망치지 않아도 돼. 너는 보호받고 있어. 엄마 냄새는 언제나 먼저 와서 나를 감싸고 항상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가끔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본능적으로 냄새부터 맡습니다. 이곳이 안전한지, 이곳에서 마음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어딘가에
나를 지켜줄 품이 있는지를 냄새로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맨 꼭대기에는 여전히 엄마 냄새가 있습니다. 그 어떤 향수도, 그 어떤 고급스러운 냄새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냄새는 꾸며진 향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먹이고, 재우고, 업고, 기다리고, 기도하던 시간들이 하나로 겹쳐 만들어낸 냄새. 그래서 그 냄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냄새는 사랑이었고, 보호였고, 기도였으며 한 아이가 세상을 믿게 만든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그 냄새가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마치 사진처럼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국민학교 교실, 나무로 지어진 교시였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휙휙 들어왔고, 여름이면 낡은 나무가 품고 있던 습기와 시간의 냄새가 교실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책상은 반질반질 닳아 있었고, 바닥은 걸을 때마다 조심스레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은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물감이 흔하지 않던 시절, 우리는 연필 하나로 세상을 그려야 했습니다. 종이에 그려진 사과는 대부분 똑같았습니다. 둥글고 깨끗하고 흠 하나 없는 사과. 그때 교실 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복도 창가에 잠시 서 계시다가 선생님 눈치를 보며 교실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셨던 엄마. 내 옆자리에 아무 말 없이 서 계신 엄마는 내가 그리던 사과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는 참 좋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내가 쥐고 있던 연필을 아주 살짝 잡아주셨습니다. 사과는 말이다. 태주야, 그냥 동그랗게만 그리는 게 아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고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바라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울퉁불퉁해도 괜찮고 어디 한 군데 흙이 묻어 있어도 괜찮다. 엄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손이었고 삶을 오래 만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연필 냄새와 함께 흙 냄새가 났고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때 사과를 그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세상을 배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조금 모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흠이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엄마는 그날 사과 하나로 내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동그란 것보다 울퉁불퉁한 것을, 번듯한 것보다 흔들리는 것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교실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할 말도 보여줄 것도 더는 없다는 듯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기고 간 냄새는 교실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무 냄새와 섞여, 찬 공기와 섞여 그날 하루 종일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교실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엄마의 그림자가 한번 머물렀던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내 인생 어딘가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 하나의 냄새가 내 인생 깊숙이 새겨진 날이 있었습니다. 눈에 다래끼가 났던 날입니다. 처음엔 그저 조금 따끔거리는 정도였는데 밤이 되자 눈은 점점 부어올랐고 아무리 비벼도 아무리 눈을 감아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이였던 나는 아프다는 말보다 무섭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끙끙 앓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시고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조용히 나를 업으셨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세상은 깊은 숨을 쉬고 있었고 마을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그날따라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어머니가 강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등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집 뒤 언덕,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는 곳으로 나를 업고 올라가셨습니다. 숨이 가빠질 법도 한데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 앞에서 어머니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어 차가운 물에 여러 번 씻어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그날따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제 부은 눈 주변을 아주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어머니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태주, 눈에 든 못된 기운이 이가 싫다고 다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아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배운 말도 멋진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숨이 섞여 있었고 떨림이 섞여 있었고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새벽 제 뺨에 닿았던 것은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뜨거운 숨결이었습니다. 그 숨결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고 땀 냄새가 났고 하루하루를 버텨낸 삶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그 숨결 속에서 조금씩 잠이 들었고 아픔보다 먼저 안심이 찾아왔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채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냄새였고 두려움이 만든 사랑의 냄새였으며 아들을 대신 아프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형태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비로소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아프면 자기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새벽의 냄새는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위대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렀고 나는 어느새 까칠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키는 엄마보다 훌쩍 커졌고 목소리는 괜히 낮아졌으며 집에서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던 나이였습니다. 어릴 적엔 엄마 품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그 무렵에 나는 엄마의 손길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로 나가 공부를 해야 했기에 나는 새벽마다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 엄마는 늘 나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도마 위에서 들리던 탁, 탁 하는 소리, 국을 데우는 냄비에서 조용히 올라오던 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와 냄새를 들으며 잠든 척을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차마 하지 못했던 어린 어른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엄마는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그날도, 전날도, 그 전날도 반찬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락에는 하루를 버틸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 엄마는 나를 큰 찻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버스가 올 때까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나는 도시락 가방을 메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엄마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았고 그러면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출발했고 시골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 무릎 위에 올려진 도시락 가방에서 천천히 올라오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 김이 아직 빠지지 않은 반찬 냄새, 그리고 새벽부터 아들을 생각하며 국을 저었을 엄마의 마음 냄새. 그 냄새는 버스 안 가득한 젊은 학생들 틈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멀리 두고 떠나온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냄새로 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뒤를 돌아봤다면, 손을 한 번만 흔들어 줬다면, 엄마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눈에 담았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덜 미안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춘기의 나는 그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 그 버스 정류장은 나에게 떠남의 장소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사랑이 평생 남아버린 장소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엄마 냄새는 조금씩 그리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 묘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둘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제 나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기억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중요하게 적어두었던 날짜도 달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놓쳐버릴 때가 많아졌습니다. 젊을 땐 기억이 나를 증명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나라는 사람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바뀝니다. 기억은 흐려지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냄새입니다. 엄마의 향기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름보다 먼저 떠오르고 얼굴보다 더 분명하며 목소리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나를 떠날 때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다 보면 나는 결국 무엇으로 남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엄마 냄새가 떠오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심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이 냄새 하나만 남아있다면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이고 누군가에게 온 마음으로 사랑받았던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구나. 엄마의 냄새는 기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해져도 그 냄새는 그날의 새벽과 그날의 교실과 그날의 버스 정류장을 한꺼번에 데려왔습니다. 마치 흩어진 사진들을 한 장의 앨범으로 묶어주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억을 잃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 냄새가 있는 한 내 삶의 뿌리는 아직 뽑히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말로 나를 가르치지 않았고 기억으로 나를 붙잡아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냄새 하나로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셨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모든 것이 느려진 지금에서야 나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은 재산도 유산도 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단 하나의 감각, 엄마 냄새였습니다. 요즘 들어 하늘공원이 자주 떠오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찬 바람이 불 때, 해가 일찍 질 때, 괜히 마음이 비어 보일 때 그곳이 떠오릅니다. 나의 어머니, 지금은 홀로 누워 계신 곳.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괜찮지 않느냐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슬픔도 옅어졌을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를 잃는다는 것은 슬픔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서 있다가 마음속으로만 말을 겁니다. 엄마, 나 왔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이번 겨울엔 조금 더 오래 머물 생각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괜히 숨을 깊이 들이마셔 봅니다.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연탄불에 덮여진 솜저고리의 냄새가, 새벽 기도의 숨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잠시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도,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아직도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몸으로 남아있지 않고 냄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세상 앞에서 작아질 때, 그 냄새는 말없이 다가와 나를 안아줍니다. 괜찮다. 잘 살아왔다. 오늘도 수고했다.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나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65을 먹은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늙은 어린애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를 가슴 깊이 품은 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냄새가 나를 살게 했고 지금도 살게 하고 있으며 아마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를 보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공감톡, 시공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꾹 눌러주실 거죠?